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마치 소리처럼 나에게만 들립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마치 누군가가 내게 말할 때 들리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요. 생각을 소리처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생각이라는 소리가 나타나는 공간, 생각의 배경이 되는 공간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아름답다. 분명 나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나요? 머릿속에 아주 작은 입과 혀와 성대가 있어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 걸까요? 아마 머릿속에 물리적인 입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소리를 듣고자 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개 짖는 소리, 파도 소리, 장작 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실제 소리를 들으려면 실제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영상을 틀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즉각 들을 수 있죠. 이 생각, 상상이 일어나는 공간,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태양계 전체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개미 발톱에 낀 먼지도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짜거나 계산도 할 수 있고 반성하거나 감사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알은 모든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음속이든 마음 밖이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이 알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한정된 곳만 보고 볼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간혹 영적 스승들의 경우 멀리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거나 예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스승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한정된 곳만 볼 수 있는 걸까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치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알의 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비추는 특정한 사물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배가 고프다와 같은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공간을 놓칩니다. 즉, 내 몸과 생각을 나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뇌의 여과 기능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인다면 육체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그래서 뇌는 무한한 의식의 빛을 차단하고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찔끔거리며 들어오게 만드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아닌 나와 너를 구분짓고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고가 세상을 보는 방식인 거죠. 셋째, 주파수의 원리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동시에 존재하죠. 내가 음악 채널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채널의 주파수를 통한 뉴스는 음악 채널을 듣는 동안 들을 수 없어요. 즉, 내 수신기가 해당 주파수를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호킨스 박사는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고 해요. 만약
욕망의 진동수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로 가득 차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욕망 수준에 있을 때는 사랑 수준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넷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나는 이 몸뚱이 안에 갇힌 작은 존재다 라는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한계에 갇힌 존재라는 증거들만 수집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고의 위치성을 초월하면 이 몸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을까요? 호킨스 박사의 의식 연구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훔쳐보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하며 강한 확신이 드는 경우죠. 이것은 초능력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때 회복되는 본래의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눈으로 CCTV를 보듯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공명에 가까운 거죠. 호킨스 박사는 인류의 모든 무의식이 연결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유사하죠. 에고의 위치성을 초월하면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장벽이 무너지면서 개별 로그인 계정은 로그아웃하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의도를 직관적으로 그냥 알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방과 나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의식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사은품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면 오히려 영적 에고가 생겨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보는 것에 매혹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어서 진정한 목표인 평화와 깨달음을 방해한다고 해요. 정리하면 에고의 위치성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작은 물방울이 터져서 바다 전체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되면 다른 물방울의 상태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너를 본다는 흥미보다는 우리는 모두 하나구나 라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더 크게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에고의 위치성을 놓아버리려고 한다면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기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핵심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를 다루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고 화가 났다면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스토리는 무시하고 그 밑에 깔린 에너지, 느낌이 풀려나게 하면 에고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감정이나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딴청 피우지 말고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딱 알아차립니다. 이때 감정은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당기거나 얼굴이 뜨거워지는 등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감각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을 느낍니다. 화내면 안 돼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감정이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 느낌에게 마음껏 올라와 봐. 더 느껴줄게 하고 그 감정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때 아마도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온갖 변명과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든가 세상은 불공평해 라든가
그 어떤 생각들에 절대로 말려들지 마세요. 그저 느낌을 느껴줍니다. 그 느낌 자체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느껴주면 에너지가 풀려납니다. 계속해서 느낌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꽉 막혀있던 댐의 수문이 열리듯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숨을 길게 내쉬게 되기도 하고 몸이 이완되거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되던 그 일을 다시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놓아버린 거죠. 이 과정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 안의 에너지들이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때 느껴지는 느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에너지들이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호킨스 박사가 이야기하는 의식 지도상에서 아래쪽 의식 수준인 수치심, 두려움, 분노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위쪽 의식 수준인 용기, 사랑, 평화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연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마치 소리처럼 나에게만 들립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마치 누군가가 내게 말할 때 들리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요. 생각을 소리처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생각이라는 소리가 나타나는 공간, 생각의 배경이 되는 공간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아름답다. 세상은 아름답다. 분명 나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나요? 머릿속에 아주 작은 입과 혀와 성대가 있어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 걸까요? 아마 머릿속에 물리적인 입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소리를 듣고자 하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개 짖는 소리, 파도 소리, 장작 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죠.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실제 소리를 들으려면 실제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영상을 틀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즉각 들을 수 있죠. 이 생각, 상상이 일어나는 공간,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머릿속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고 해낼 수 있어요.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태양계 전체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개미 발톱에 낀 먼지도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짜거나 계산도 할 수 있고 반성하거나 감사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알은 모든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음속이든 마음 밖이든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이 알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포함해서 모든 곳을 비추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곳을 보지 못합니다. 한정된 곳만 보고 볼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간혹 영적 스승들의 경우 멀리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거나 예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스승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한정된 곳만 볼 수 있는 걸까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위치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알매 빛은 모든 곳을 비추지만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비추는 특정한 사물에만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났다, 나는 배가 고프다와 같은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을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공간을 놓칩니다. 즉, 내 몸과 생각을 나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뇌의 여과 기능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인다면 육체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그래서 뇌는 무한한 의식의 빛을 차단하고 지금 당장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을 찔끔거리며 들어오게 만드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아닌 나와 너를 구분짓고 내 것과 네 것을 나누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고가 세상을 보는 방식인 거죠. 셋째, 주파수의 원리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동시에 존재하죠. 내가 음악 채널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채널의 주파수를 통한 뉴스는 음악 채널을 듣는 동안 들을 수 없어요. 즉, 내 수신기가 해당 주파수를 수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호킨스 박사는 사람마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고 해요. 만약 욕망의 진동수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로 가득 차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욕망 수준에 있을 때는 사랑 수준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넷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나는 이 몸뚱이 안에 갇힌 작은 존재다 라는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한계에 갇힌 존재라는 증거들만 수집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에고의 위치성을 초월하면 이 몸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을까요? 호킨스 박사의 의식 연구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훔쳐보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하며 강한 확신이 드는 경우죠. 이것은 초능력이라기보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때 회복되는 본래의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눈으로 CCTV를 보듯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가슴으로 느끼는 공명에 가까운 거죠. 호킨스 박사는 인류의 모든 무의식이 연결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칼 융의 집단 무의식과 유사하죠. 에고의 위치성을 초월하면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장벽이 무너지면서 개별 로그인 계정은 로그아웃하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의도를 직관적으로 그냥 알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상대방과 나는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의식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사은품 같은 것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면 오히려 영적 에고가 생겨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남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보는 것에 매혹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어서 진정한 목표인 평화와 깨달음을 방해한다고 해요. 정리하면 에고의 위치성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작은 물방울이 터져서 바다 전체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가 되면 다른 물방울의 상태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너를 본다는 흥미보다는 우리는 모두 하나구나 라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더 크게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에고의 위치성을 놓아버리려고 한다면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기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핵심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를 다루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고 화가 났다면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 에너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스토리는 무시하고 그 밑에 깔린 에너지, 느낌이 풀려나게 하면 에고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감정이나 불편함이 올라오면 그것을 외면하거나 딴청 피우지 말고 아,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딱 알아차립니다. 이때 감정은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당기거나 얼굴이 뜨거워지는 등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감각들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을 느낍니다. 화내면 안 돼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감정이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 느낌에게 마음껏 올라와 봐. 더 느껴줄게 하고 그 감정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때 아마도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온갖 변명과 이유가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든가 세상은 불공평해 라든가 그 어떤 생각들에 절대로 말려들지 마세요. 그저 느낌을 느껴줍니다. 그 느낌 자체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느껴주면 에너지가 풀려납니다. 계속해서 느낌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꽉 막혀있던 댐의 수문이 열리듯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숨을 길게 내쉬게 되기도 하고 몸이 이완되거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되던 그 일을 다시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놓아버린 거죠. 이 과정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 안의 에너지들이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때 느껴지는 느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에너지들이 지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호킨스 박사가 이야기하는 의식 지도상에서 아래쪽 의식 수준인 수치심, 두려움, 분노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위쪽 의식 수준인 용기, 사랑, 평화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연의 자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